최근에 미국 또 일본, 중국 거기에 우리가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그래서 외교가 그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뭐 낙제점이라고까지 평가를 한 분도 계시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그 약소국으로서 외교 약소국으로서 잘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견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왕이 외교부장이 와가지고 네.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한반도의 또 평화와 안정 운운을 하면서 네. 그 뭐라 그럴까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역시 그 내가 북한이라는 카드를 쥐고 있어라는 그 이미지, 그 시그널을 확실하게 지금 보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그 국내 정치 전국에서 뭐 집권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중국 얘기도 하고 미국 얘기도 하고 일본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네. 실제로 한미 동맹의 구도 속에서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우리의 국가적인 이익을 올려주는 사람이 정말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국내 정치적으로 뭔가 지지자들의 흥분을 끌어올려갖고 내 표를 좀 올려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자꾸 이 나라 저 나라 찔러가지고선 논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보다는 네.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요번에 아마 뭐 여든 야든 여전히 이제 그 화두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네. 단지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의 축 안에서 네.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는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 거의 정설이에요. 지금 한국의 현실 속에서. 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슈퍼 파워가 네. 10년 내로 없어질 슈퍼 파워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미국을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딱 잡아가지고 이 미국을 지렛대로 해서 주변국을 움직이는 게 우리나라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가장 비용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 그래서 그럼 중국을 적대시하는 거? 네. 이것도 맞지 않아요. 그러나 중국과 잘 지내고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을 하더라도 할 말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보다 더 약하다고 생각하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도요. 중국이 자국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합니다. 근데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중국에 대해서. 그냥 눈치만 보고 오늘이나 그렇죠. 내일이나 시진핑이 올까 이것만 보면서 굉장히 비굴한 그런 어떤 그 언어 외교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거거든요. 네.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또 뭐 군사 안보적으로 외교적으로 정보적으로 할 건 하되 만약에 중국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영토라든지 또는 국가 이해와 관련해서 네.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되는데 그건 못하지 않았습니까? 사드서부터. 그렇죠.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렇다고 지금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홍콩 민주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건 맞지만 마치도 우리는 미국하고 밀착하고 중국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등을 지겠다라는 식의 곡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언어 사용은 안 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네. 일본은 참 복잡해요. 일본하고는 협조해야 될 게 많은데 일본 정권도 지금 이제 스가는 어쨌든 끝나는 것이고 예. 그러다 보고 일본이 또 자민당이 약해지면 자꾸 그 일본의 그런 어떤 국수주의적인 그런 태도와 제스처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 실질적으로 협조할 건 협조하되 영토라든지 역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원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시그널을 보내는 지금 그런 대범하면서도 그 협조, 주변국을 잘 관리하되 극단적으로 레드라인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입장을 그 밝히고 그럴 때 필요한 게 미국이라는 그 지렛대라는 거죠. 네. 지금 그런 스마트한 외교를 펼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관계, 대일 관계에서도 우리가 미국을 활용을 하는, 지렛대를 활용을 하는 그런 슬기로움이 필요할 텐데 더더군다나 지금 반드시 그런 게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 눈치를 지나치게 많이 본다라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공감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중국 특히 오죽하면은 지금 저 아현동 마님께서 중국 왕이 얼굴만 봐도 싫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참 그런 우리가 중국도 활용을 해야 되고 미국도 활용해야 되고 하는 그런 외교적인 그런 이 아주 전술과 이 전략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지금 난국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미국, 중국, 일본 우리가 열강에 둘러싸여 있는 것도 결국은 북한 문제가 잘 풀리지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데, 자, 대북 문제, 이게 다른 우리가 아까 대선을 쭉 짚어봤습니다만은 어느 누가 청와대의 새 주인이 되더라도 대북 문제는 제일 큰 현안이 될 수밖에 없는데, 대북 문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원칙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정확한 그 입장이 표출이 됐으면 네. 북한은 지금 계속 성을 내잖아요. 이 정부가 그렇게 전전긍긍하는데도. 그렇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국내 정치의 연장선 속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있고요. 네. 우리가 조금 전에 뭐 미국, 중국, 일본을 얘기했는데 이 정권한테는 중요한 게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북한에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눈치를 보는 것도 북한 때문이고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미국에 대해서 뭔가 뭐랄까 쓴맛이 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도 네. 막상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미 정상회담에 가가지고 심지어는 거의 실질적으로 쿼드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놓고 그 북한과의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또 북한과 미국과의 싱가포르 공동 선언을 마치 또 그 의미에 대해서 합의하는 내용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그만큼 이 정권 끝나기 전에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를 시키고 또 내년에 이제 3월에 선거가 있는데 2월에 중국에서 소위 그 동계 올림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계 올림픽 때 김정은 오라 그러고 거기 시진핑도 있고 이렇게 해갖고 뭔가 한번 또 한번 퍼포먼스 이벤트를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다가 네. IOC에 의해서 그냥 찬물을 확 맞은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동경 올림픽에 안 가니까 요번에 너희 베이징 올림픽에 뭐다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데도 모종의 뭔가를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왕이도 와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고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원래 대외 정책이라는 걸 국내 정치의 연장으로 보면은 네. 반드시 사달이 날 수밖에 없고요.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지금 북한과 하회 협력 좋아요. 네. 그런데 그럼 북한 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당장 국민들의 안보를 인질 삼아서 하는 그런 대북 정책, 이거는 더 이상 노 땡큐라는 거를 분명히 하는 정권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